네,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전혀 방송의 실력은 늘지 않지만 오로지 억울한 을들과 또 우리 시대의 민초들,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음만큼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제 앞에 우리 또 재인경 선생님이 좋은 방송도 해주셨는데, 우리 을들이 또 전국의 민초들이 활짝 웃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만다. 국회에서도 많은 야당 의원들이 지금 단단히 재벌 대기업들이나 사회경제 강자들 행포를 따지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들어보실 만할 거예요. 경마장 마필관리사의 세계입니다. 직업도 생소하죠. 말을 그러니까 관리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경마장의 세계, 말의 세계, 마필관리사의 세계, 직업적 세계에 대한 궁금함도 충만하게 알아보고 한편에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억울한 사연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끝까지 아주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예, 음악 하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오픈마켓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으신가요? 소셜 커머스에 제품을 등록하고 싶은데 디자인비가 부담되시나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터넷 페이지, 전문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 커머스 그룹폰 코리아에 단연간 디자인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컨텐츠 팩토리가 도와드립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와 그룹폰, 쿠팡 등 소셜 커머스의 페이지 등록 시 기본 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립니다. 판매와 직결되는 좋은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042-719-8800 042-719-8800 검색창에 컨텐츠 팩토리. 네, 음악 잘 들으셨어요? 예. 제가 음악방송은 아니지만 말만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고 이 세상은 또 음악이라든지 문학이나 시나 영화 같은 게 있어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방금 예고 드린 대로 마필관리사. 아마 듣는 분들의 대부분이 도대체 무슨 직업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무튼 말과 관련된 직업이구나 그런 느낌 받으실 건데요. 경마장에 소속되어서 말들을 아마 관리하시는 저도 그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한겨레 신문이나 미디어 오늘 같은 데 보면 아주 이분들의 억울하고 딱한 사정이 잘 나와서 일부 알려져 있고 항상 을들의 친구를 역할하고 있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드디어 이제 이분들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경마장 한국마필관리사 노동조합 일을 하고 계시는 윤창수 위원장님과 이혜경 실장님 모셨습니다. 자, 윤창수 위원장님 인사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들께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위원장 윤창수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초대해 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청취자들은 와주셔서 고맙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 그 직업의 세계 그리고 그 삶의 세계를 사실 알고 싶어도 모르는데 알려주는 거잖아요. TV나 언론에서 잘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아마 청취자들도 똑같이 반갑고 고맙다는 마음이실 테고요. 지금 이 위원장님은 노조 위원장이시만 그러니까 마필 관리사신 거죠? 예. 근데 제가 어디서 프로필을 보니까 조교사 자격증도 있다고. 그렇지는 않고요. 조교사가 꿈이었던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할 게 잠깐만 경마장에 가면 말을 모는 사람은 뭐라 그러지? 그건 기수라고 그러나요? 예. 자, 여기서 우리 으라차차가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직업 세계의 주요 용어나 은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만 쓰는 말들도 가끔 배워요. 그러니까 대리기사님들끼리 이제 하는 말 중에 똥콜. 콜을 받았는데
한 2만 원은 당해 받아야 되는데 막 손님이 15,000원만 주겠다, 14,000원만 주겠다 막 이런 걸 똥콜이라 그러고 또 양아손 손님이 이제 술 먹고 뒤에서 때리는 손님들 그 양아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이따 그런 것도 알려주실 텐데 우리 일단은 기수는 말을 모시는 분들이고, 예. 근데 그 기수가 말의 주인은 아니죠. 그렇죠. 마주가 따로 있죠. 그걸 예. 마주라 그러죠. 예. 대충 뭐 말 관련된 영화가 몇 번 있어서 뭐 각설탕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은 아실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마주와 기수.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마필관리사와 조교사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걸 간략하게 도입 부분에 한번. 예. 아, 조교사는 뭐 요즘에 쟤들은 뭐 원하지 않는데 마사에서 경마 이미지 개선하고 대중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요. 예. 이런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저희들 마필관리사들은 저희들이 이제 경주마 마필관리사예요. 더러브렛이라는 어떤 경주마 마필관리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크게 6가지 일을 합니다. 저기 이제 조교사는 이제 쉽게 말해서 감독, 예. 기수가 선수. 예. 그래서 프로야구 계약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군요. 예. 그러면 마필관리사는 프로야구로 치면 뭐 코치라고 해야 돼. 코치가 그 계약직 코치 정도 예. 막 부려먹는. 아, 거기 관리사도 3개 계층이 있습니다. 오케이. 아, 예. 아, 예,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뭐. 예. 3개의 계층이 있는데 크게 하는 일은 6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양관리라고 해가지고 말밥을 먹이거나 구사관리, 마구간을 청소하거나, 그 다음에 보건질병관리하고, 특히 이제 장제관리를 합니다. 신발, 편자라는 어떤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마기 때문에 운동 관리를 하고, 특히 이제 조교 관리를 합니다.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그럼 예. 잠깐만요. 밥 관리. 재밌네요. 성격이지만. 말 밥 먹이는 거. 예. 그 다음에 어차피 말들이 있어야 돼. 마구간이 있으니까. 말똥 치는 거죠, 일종의. 이것을 전문용, 그 직업에서는 마방이라고. 그렇죠, 마방. 그러니까 예. 그냥 마구간이나 해야 될 텐데 마방이라고 그럴까요? 말방이다. 아, 예, 말이. 좋습니다. 말 밥 먹이고, 마구간 관리하고, 신발 관리. 예, 신발 관리. 그러니까 굽 관리겠죠. 그 다음에 보건 관리, 질병 관리, 그 다음에 운동 관리, 조교 관리. 그러니까 운동 관리하고 조교 관리 약간 헷갈리는데. 아, 운동 관리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말 걸음이 4가지 걸음이 있는데, 네. 평상시 어떤 기분 전환이라 이렇게 해서 평보 운동을 하는 끌기 운동하거나. 평상시 운동 관리, 평보. 기승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경주에 직접 훈련을 투입하기 위해서 직접 하는 트레이닝, 조교. 그런 운동을 직접, 기수들은 딱 2가지 일을 합니다. 경주 때 선수로서 일종의 이제 경마장 말로 일본에서 나왔으니까 쇼부라는 경마에 직접 기승하기도 하고, 직접 조교 훈련을 시키는 거를 기수가 전체 마필 1420도 중에서 한 30%를 차지하고 관리사들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기수님들은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평소에는 한 30% 훈련을 같이 하고 레일에서 그다음에 70%는 우리 마필 관리사님 중에 그러니까 말 밥 먹이고 마구간 관리하신 분은 또 그건 안 되고, 이분은 약간 또 경주 기술이 좀 있는 분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쟤들이 마필 관리사 그러면 단일한 직종이 아니네, 어떻게 보면. 예, 3개 계층이 있는데 처음 입사해 가지고는 일종의 이제 일반 관리사들은 기능사 수준이고요. 일반 관리사. 그리고 이제 거의 경마장 명칭으로는 조교 승인 관리사. 그 다음에 조교보라고 해가지고. 조교보. 이렇게 3개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사와 조교 승인 관리사와 조교보. 그러니까 이게 연차가 될수록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2년, 그러니까 입사한 지 2년 지나면 조교 승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3개월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2년이 지나서 4년째 돼야 6개월을 교육을 받고 조교보 시험 볼 자격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조교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산업기사 1급 정도 되고요. 이 조교보 분들이 이른바 레일 관리, 조교, 그러니까 밥 먹이고 마구간 관리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맨 마지막에 운동 관리, 그렇죠. 경주 관리까지 하는 인력 관리서부터 일종의 도제 시스템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배워서 세월이 흐르면 배우고 올라가고. 아무튼 아주 정치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경마장의 세계, 마필 관리사의 세계. 아마 영화 각설탕을 보신 분도 있고, 김태희가 나와서 참패한 그 영화가 뭐죠? 실장님? 그랑프리였던가요? 그랑프리. 그렇죠. 그렇죠.
김태희 배우가 나온 영화 늘 흥행이 실패한다고 했던데 어떤 그랑프리 영화 보신 분들도 이제 아마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위원장님 잠시 쉬시고요. 막 달려왔는데 땀나시죠? 이혜경 기획실장님 같이 오셨는데 이혜경 실장님은 마필관리사는 아니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마필회사 노조에서 채용한 일종 상근 직원 네, 출신이시고 네. 몇 년 되셔서 인사도 좀 하시고요. 우리 청취자들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는 전국 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이혜경입니다. 네, 실장님. 네. 몇 년 되셨어요? 저는 2004년도에 처음 경마장에 와, 그러면 뭐 10년째니까. 10년째는 아니고 중간에 한 2년 정도 애들을 했습니다. 아, 또 그렇죠. 원래 또 하다 보면 또 지루해서 저도 참여인데 한 6년 반 다니다가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인터넷 사업 했는데 망하고. 그 다음에 희망제작소에서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이랑 같이 희망제작소에서 싱크탱크 일 좀 하다가 이 싱크탱크가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뭘 연구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명박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서 바로 또 다시 참여도 돌아와가지고 무슨 광우병 촛불시도 하고 뭐 경제민주화도 하고 그러다 이제 이렇게 우리 으라차차 을들 힘내라고 같이 하게 됐는데 실장님 자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쭉 일단은 이 직업 세계에 입문을 시켜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현재 우리 마필관리사 노조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경마장은 전국에 3개가 있다고 지금 알려졌잖아요. 네. 그런 현황을 잠깐만, 경마장 현황하고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저희는 지금 서울, 부산, 제주 3군데 경마장이 있고요. 서울하면 우리 과천 경마장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온라인에서 도박 그 논란이 있는 화상 경마장 말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우리 가족들이 가거나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뭐 약간 경마 게임에도 참여하는 경마장 3개. 네. 서울, 부산, 제주. 딱 3개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거기에 몇 분이나 일을 하고 거기에 저희 조합원들의 지금 3개 경마장에서 일하고 있는 마필 관리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460명. 서울에 460. 예.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마필 관리사들은 한 240명 정도 있는데 240명. 여기가 조금 노동조합이 약간 사연이 많아서요. 조직률이 지금 100%가 안 되고 있어요. 아, 서울은 100% 예, 100% 되고. 예. 그럼 마필 관리사면 거의 100% 들어가 있는. 네네. 와, 막강한 조직력은 일단 갖추셨네. 그다음 부산은 그렇고 제주 같은 경우도 지금 마필 관리사들이 100명이고 거기도 가입률 100%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 계속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서로 반갑다고 뻑뼈기님께서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사도 해주시고 우리 혹시님께서 우리 을지로위원회 토론에 그 사진까지 올려주셨어요. 혹시 그분이시냐고. 이분 맞네요. 위원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님 맞습니다. 이분 위원장님 맞습니다. 예, 을지로위원회 얼마 전에 9월 26일 날 발표에 있었었죠. 그 다음에 힘내세요님께서도 으라차차 화이팅 힘내자고요. 이렇게, 쉬는 날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또 평일에는 일하다가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마필관리사의 세계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데도 공감해 주시면 충분하시겠지만 이 경마장의 세계를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위원장님. 자, 서울, 부산, 제주. 제주에 몇 분이라고요, 실장님? 서울 460. 마필관리사 100명에. 100여 명? 네, 100명. 근데 그럼 100명. 더 있는 거죠. 아직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부산이 조직률이 좀 낮기 때문에 예, 그쪽이 좀 그러면 마필관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그러니까 경마장에 있는 마필 관리사들만 그렇고요. 일반 그 목장이나 승마장이나 그 숫자까지 합하면은 굉장히 많죠. 아, 그러니까 경마장에만 한 10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일반 뭐 목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어디더라 서울랜드인가 저기 어디죠? 거기 어린이대공원 요즘 무료 개방하니까 가면 그 말 타고 사진 찍는 거에도 보면 거기도 관리사분들이 있나요? 약간의? 거기도 말들이 몇 마리 있잖아요.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상용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한 관상까지는 아니고 한 2바퀴 정도 돌아주더라고요. 마차. 같이. 마차.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훨씬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말과 관련돼서. 그렇죠. 일단 마필 관리사님. 네. 자, 근데 그러면 마필 관리사님 말고 경마장에 또 종사하는 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수님하고 그다음에 조교사, 감독님.
그다음에 마사의 직원들이 있겠죠. 행정 직원들, 일반 직원들, 경비 직원들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 그럼 경마장에 딱 가면 우리가 일단 마주치는 사람들은 마사의 직원들이 많을 테고. 실제 근데 경마 관련해서는 기수와 조교사와 마필 관리사분들은 또 마주가 있죠. 그렇죠. 이 마주는 직원은 아니고 일단 말 주인인데. 이 사람들은 마사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경주에 참여시킬 때 돈을 좀 받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금을 나눠 가지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참가하면 기본적으로 돈을 좀 주고 우승하면 돈을 더 주는 구조인가요? 이 마주들. 참가하면 우승해서 돈을 받는 구조죠. 예. 근데 우승을 못하면 참가비를 전혀 못 받나요? 순위 10위까지는 그런데 그 일종의 그 출주 수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순위와 상관없이 10위 이내는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주 순위에 따라 착순에 따라서 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주수당, 기본을 출주하는. 거기에는 그러니까 마주도 줄 거고 기수한테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위가 나오면 마주하고 기수가 또 그걸 어떤 일정한 비율하에 나눠 가질 테고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국민들이 우승을 했다, 1억을 받았다. 이제 경주당 상금 체계면 보통 그 서울, 제주, 부산이 좀 틀린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평균적으로 마주가 80% 정도 가져가고요. 마주가. 조교사가 한 7% 가져가고 그다음에 기수가 7% 가져가고 관리사가 6% 정도 가져갑니다. 마주 80%, 조교사 7%, 기수 조교사가 7%, 기수가 7%, 관리사가 6%. 그러니까 이게 마주가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나머지를 조교, 기수, 마필 관리사 나눠 가지는 구조다 보니까 당연히 특히 우리 마필 관리 가장 비율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 제주나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저 관리사목이 저렇게 지정돼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관리사목이 지정돼 있지 않고 조교사한테 다 줍니다. 부산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은 조교사협의회와 우리가 고용계약을 맺는다면 부산하고 제주는 조교사 개인하고 또 계약을 맺어서 조교사가 또 거기서 그럼 자기가 조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을지로위원회하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업세계에 대한 얘기는 뒤로 하고 우리 청취자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가장 억울한 부분은 그거죠. 지금 우리가 원래 마사의 직원이었죠,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럼 마사회면 공기업이잖아요, 일종의. 지금도 공기업이죠, 마사회가. 농림부 소속의 공기업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안정된 공기업 직원들이었는데, 1993년도인가요? 그날 갑자기 개인사업자로 이렇게 돌려버린 건가요? 그때부터? 그렇죠. 근데 이 개인사업자도 제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야기 보니까, 그냥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조교사라는 개인사업자에 또 고용된 개인사업자라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그걸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나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조교사가 그 54명이 있는데 54명이 그 회원들이 모여서 사단법인을 맡아서 사단법인. 제가 그러면 서울의 경마장, 과천 경마장에는 조교사라는 분, 감독님이 딱 54명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 아는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위원장님도 다 아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선후배 그러면 그러니까 마필관리사다가 조교사. 대부분 그런가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조교사가 되는 분들도 있나요? 특히 기수 출신이나 마필관리사 출신 또 마사의 직원이었던 승마훈련원의 그 승마 선수 출신 이렇게가 조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하나 직업군이 나오네요. 승마 선수들. 이분들이 나중에니까 경마 기수가 되기도 하고 조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네요. 우리가 아는 그 올림픽에 나왔던 그런 선수님들도. 그 마사회에서 직원으로 있었던 분만 거기 있게 한 8년 이상이 되면 그 조교사라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애물이나 마장마술을 했던 선수들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사회 직원으로 교관으로 있었던 교관 출신들만. 그러면 그 선수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직원 시험을 따로 본다는 거네요, 그러면요? 안 그러면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좀 마사회 직원으로 계속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개인.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묻고 싶지만 막 시간이 막 흐릅니다. 벌써 4시 13분인데. 그러니까 서울은 조교사 54명이 조교사협의회를 꾸려가지고
마필 관리사랑 계약을 하는 거죠. 지금 마필 관리사 우리 460명하고. 예. 그래서 조교사가 마음대로 해고를 하거나 조교사가 몫을 마음대로 이렇게 깎아가거나 그러지 않는데 예. 부산하고 제주는 그게 훨씬 더 심하다. 그렇죠. 조교사 개인하고 계약을 하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서울에서 그 조교사도 사실 마사회와 관련하면 이분들도 그분들이 특고 일종의 특수 고용직입니다. 그렇죠. 조교사들의 마사회 개인 사장이라고 하지만 그 바지 사장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특수 고용 노동자죠. 그분들 조교사가. 과거에는 단일 마주제 때는 경마를 시행하는 국가가 한 120여 개 국가가 있는데 전부 다 개인 마주제를 하는데 한국 마사회만 오로지 단일 마주제를 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혼 있는 경마, 국적 있는 경마 해가지고 이제 개인 마주제를 도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마사회 신분으로 있다가 그 기능직 대우를 해준다고 전제하에 저들이 신분을 전환을 했죠. 예. 그러니까 조교사들의 조교사들과 그 당시에 것으로 그 당시에 조교사 기수 관리사들도 전부 다 마사회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마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조교사 기수 퇴사 조치를 했겠네요. 그렇죠. 계약을 해제하고 퇴사 조치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조교사 기수는 자유직 소득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마사회가 조교사 기수를 면허를 주죠. 개인 사장으로 소사장 소사장제죠. 그렇죠. 특수고용 노동자로 1993년도에 그때 김영삼이가 세경안이 하면서 그때 고용관리를 아주 그렇게 막 시작하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학생 때였는데 제가 막 반대 데모 막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고용 불안해지는 거다. 아무리 봐도. 그러면서 조교사들이 마필 관리사를 다시 필요하니까 자기가 감독을 하는데 기수랑 같이 조교사가 마필을 다시 고용하는 구조로 된 거네요. 신분을 고용 승계를 해줬죠, 일종의. 그러니까 승계는 됐는데 어쨌든 계약서는 조교사들하고 쓰신 거죠? 써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서울은 일단은 형식은 그렇게 갖추고 있지만 실제 조교사협회 회원들이 대표를 구성해서 대표 명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용관계를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주도나 부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교사 개인으로 하고 개인으로. 서울은 조교사협회로. 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필 관리사님들이 조교사 또는 조교사협회랑 계약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신분은 뭐예요, 선생님? 노동자로 되어 있어요?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저들은 노동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특고는 아닙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일반 노동자네요. 그렇죠. 그 하청업체. 하청. 근데 우체국 택배기사님들 어떻게 됐냐면 위탁 사장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위탁 기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태가 진짜 다양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협력업체의 특수고용 노동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또 택배기사님들은. 근데 또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은 협력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규직이죠, 우리는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 어떤 형태의 그렇죠. 직원으로 고용돼 있는 거고요. 거기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협력업체에 고용돼 있다고 하면 맞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비슷한 형태인데 아무튼 이렇게 고용이 굉장히 노동 전문가들도요. 요즘 노동 전문가 은수미용 같은 또 만나봐도 자기도 놀랍대요. 너무 다채롭게 고용을 변형시켜 놔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근데 노동법을 보거나 산재 처리가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일단은 고용 형태는 이해를 안 갈 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면 조교사협회 또는 조교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일반직 노동자로 해서 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을 꾸리신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겨레 신문 미디어를 보면 산업재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단체협상이나 이런 게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 산재가 잘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마사회가의 고유 권한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교사 기수를 면허를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 마방대부라는 걸 해줍니다. 마방대부. 그러니까 조교사 면허를 발행하고 시험을 보고 마방은 이제 마국간을 대회. 그렇죠. 그걸로 그것은 이제 마주하고 조교사가 마주하고 위탁 관리를 맺고
거기서 마방을 보유를 마사회가 마방 개수를 지정합니다. 예.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6개당 하나 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부산은 30개 조당 하나 운영돼 있고 제주도는 20개 조당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26개당 하나라면 말 26마리당 하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교사가 54명이 있어요. 경마장에 1420두 경주마가 있는데 예. 마필 관리사가 1인 3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420두는 우리 서울, 부산, 제주 다 합쳐서. 아니 서울만. 서울에만. 예, 예. 서울에만 1420마리만 예. 있나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550두가 있고 550두. 예, 예. 부산 같은 경우는 980두가 있어요. 또 이렇게 550마, 1420마를 안 하고 두라고 하네요. 머리 진짜 써가지고. 재밌습니다. 경마장 용어로 대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리. 그런 1420대가리를 지금 마필 관리사들이 1인당 3마리 정도 해야 되는데 좀 부산이나 제주는 1인당 뭐 5마리까지 해서 노동 강도가 너무 생 문제가 있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저 마방대부에 대해서 마사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산재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예. 이게 산재 건수가 많이 나면 마방대부를 그 제안을 했었죠. 초창기 04년도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방을 평가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 버리니까 산재를 뭐 은폐를 하고 거기 부산 조합원들이 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뭐 산재는 둘째치고 공상은 둘째치고 다 건강보험, 의료보험으로 해서 자기가 그렇게 치료를 하고 심지어는 뭐 그 기부수를 하고 나와서 일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면 다시 이제 대략 상황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좀 그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병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우리 마필 관리사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뭔지를 위원장님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오히려. 예. 부산 같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산재 사고죠. 산재 사고가 산재 발생률이 18%. 예, 예. 그러니까 노동자 100명 중에 18명이 산재를 당하는 정도. 이제 아까 이제 서울 경마장 같은 경우만 해도 1420두니까 473명이 TO인데요. 항상 병원에 가는 인원을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계산을 나눠서 보니까 12명이 항상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해가지고 485명이 서울 경마장에는 TO고요. 아예 산재 비율만큼. 그거는 뭐. 얼마나 산재가 심하면 아예 산재 비율만큼 TO로 해놓고. 그거는 뭐 04년도에 어떻든 나사에서 그 부분은 그 12명을 별도 인원을 책정해 준 거에 대해서 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제주나 부산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제주와 부산이 훨씬 열악하고 말도 많이 책임지고 있고 1인당 5마리까지. 그리고요. 일단 그 부분. 그리고 그 제주 경마 같은 경우 특히 요번에 산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뭐 8월 달 한 달만 뭐 100명 중에 13명이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 간 이유가 제주도는 이제 경마가 틀립니다. 제주도는 원래 87년도에 그 노태우 정부에서 그 제주 조랑말을 천연기념물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제주 경마장에 90년대에 출범을 합니다. 90년대 그런데 개인마 주제로 출범을 하는데 거기는 그 3개의 말을 가지고 경마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 쪼랑말, 제주 사마, 제주 재래말을 가지고 경마를 시작을 했는데. 조랑말끼리 경주라는 거죠? 그렇죠. 조랑말 경주. 원래 조랑말이 뭐 가말하고 해가지고 최고가 125 이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조랑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아까 경마가 한 120여 개 국가가 한다고 하는데 도로브렛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영국에서 개량한 말, 철저하게 개량한 말을 가지고 경마를 시작을 하는데 말 종류 중에 더 러브렛이라는 말 중이니까 뭐 우리 진돗개 뭐 이런 것처럼 뭐 젖소를 치면 뭐 홀스타인 뭐 이렇게 얼룩 같이 더 러브렛 말 있는 거네요. 말 품종이 한 200여 종이 되는데 말도 200여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더 러브렛이라는 품종이 주로 경주에 뛰어드는 거네요. 근데 그거의 교잡종인 한라마라는 그러니까 더 러브렛 F1이죠. 더 러브렛하고 조랑말을 서로 사랑하게 해가지고
교잡종 이름이 뭐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명칭이 한라마거든요. 한라마. 네. 아, 굉장히 재밌네요. 한라마. 이 한라마를 가지고. 한라봉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네요. 귤하고 오렌지하고 섞은 거죠, 한라봉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아니, 한라봉이 뭐하고 한 거죠? 뭐 이렇게 한라봉도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죠, 그렇게 들은 한라봉 진짜 맛있잖아요. 맞죠? 자, 이제 거기까지. 그러니까 더 러브레드하고 조랑말이 한라마가 됐다. 그러니까 이 조랑말 가지고 경마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거기 550도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 몽고에서 있었던 제주마나, 예? 예. 또 이게 이제 성적을 내야 되다 보니까, 예. 그 잡종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거의 한 뭐 60%가 이게 거의 한라마 경주를 합니다. 아, 더 러브레드 경주라는 한라마 경주로? 예, 예. 근데 이제 한라마가 계속 커지니까, 예. 최고를 133으로 제한을 했다가. 이거 키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137로 이 높였습니다. 이게 더러브렛이라는 건 평균 한 160, 158 이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 경마대 보면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거 137로 이거 최고를 높여놔가지고 이런 경마를 하다가 보니까 그 제주도가 그 최고가 적었을 땐 1인 6두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1인 6두를 관리하는데 계속 그 1인 5.5두까지 지금은 관리 두수가 제한된 수인데 1인 5두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137까지 이렇게 재고를 재는데 이걸 3개월마다 최고를 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고가 이게 말이 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크지 않기 위해서 말을 이거를 굶기거나, 말을 이거를, 운동을 많이 시키거나, 아까 쟤들이 6가지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말발굽까지. 네, 말발굽이 한 달에 그 손톱 자라듯이 한 10mm 정도, 1cm 정도 자랍니다. 예. 이거를 그냥 과삭을 합니다. 과삭.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를 많이 최고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 이런 경마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럼 막 동물학대 논란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경마를 20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년을. 예. 근데 체구는 커지고 1인당 책임지는 말은 많아지고. 네. 그래 버리니까 말을 훈련하고 관리하니까 말들이 좀 거칠죠. 거칠고 힘이 세니까 산재를 많이 주로 여기서 우리가 겪는 산재는 100% 말로 인한 산재죠. 그렇죠. 예. 말 그 추락하는 게 한 40%. 말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낙마. 예. 그 말을 이렇게 운동 관리하고 경주 관리할 때 추락하는 거. 예. 근데 이제 저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 마사에서 지금은 전 국민 말타기 운동을 하고 말산어 육석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말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낌은 뭐냐면 더러브렛이라는 이 호마 말을 타다 보면 최고가 너무 높으니까 지상에서 높이를 한 3m 정도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느끼니까. 우리가 앉아있을 때 합쳐서. 이제 시야에서 3m 느끼는 정도에. 그렇게 느끼니까, 공포감을 느끼니까 그거는 너무 무섭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쪼락말 같이 125 이하 이런 말을 타려고 하니까 너무 최고가 적으니까 이런 말들은 재미가 없고 처음 말을 기승을 접하는 게 한 최고가 140이나 145 정도.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한데 그러니까 제주도는 한 130여 명이 서울 같은 경우는 마주가 한 450명 정도 되거든요. 마태관리사하고 비슷하게. 근데 제주도는 거의 다 생산자 마주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키로당 생채로 나갔을 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럼 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기초 승용마로 이거를 말을 나가게 되면 한 700~8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경주에 우린 경주에 이제 출주를 할 수 있는 게 24개월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순치를 시킬 때 경주마로 등록하고 경주를 뛸 수 있을 때 최소한 6개월 이상을 훈련을 시켜서 경주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45일 2달 만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1년에 350두가 교체가 됩니다. 말들이요? 네. 그러니까 아까 20개 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 조에서 한 15마리 내지 17마리가
이게 교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주말을 계속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예, 이게 무리하게 빨리빨리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예. 전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순치 국산맛 때문에 예. 이 산재 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은 그나마 나은데 특히 부산하고 제주에서 특히 제주도의 특이사항 제주도가 더 많아요. 경마장이 세 개가 있는데 러브렛이 아니라 한라마를 쪼랑말 경마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주가 가장 열악하고 그다음에 부산, 서울 이런 순인데 네. 대부분 가장 열악한 것이 특히 이제 부산하고 제주는 개인 계약을 맺기 때문에 해고라든지 계약 조건이 들쭉날쭉한 문제에다가 빨리 순치시키는 특히 제주도에서는 빨리 순치시켜서 경주말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1인당 더 많은 서울보다 관리도수가 관리도수도 많은데 빨리 순치해야 되니까 더 많이 산재당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뭐 해고 잘못하면 또 해고도 쉽게 당하고 개인 고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주도는 그래도 90년대에 그 제주경마장이 발족이 되면서 2000년대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2002년대에 35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노조가 설립되면서 그나마 제주도는 나름대로 교섭을 하고 지금은 해고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조교사 개인하고 단지 마사에서 약물 사건이 나거나 경마 부정으로 났을 때 조교사가 만약에 그 면허가 취소됐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리사들은 해고가 됐습니다. 그 조교사랑 계약한 사람까지 다 잘라낸다는 그렇죠. 거죠? 사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치자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퍼왔습니다. 마필 관련 현대판 노예 그 경북 경주에서 자살하신 그 마필 관리사 박모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한 달에 12번 밤샘 숙직을 하고 말을 타다 떨어져 골정관 내진탕을 당해도 해고 위험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았다. 요런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고용대로 조교사 개인한테 정권이 있으니까 불안하고. 근데 산재는 산재로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너 그럼 잘라 뭐 이러버린다는 거죠. 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빨리 복귀해라라고 정령을 하고. 이 사람 보자니까 빨리 와서 자기 역할을 못하면 아까 그 상금 구조가 임금 결정 구조가 조교사가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리사목이 있는데 조교사가 마음대로 쟤들은 임금을 상금이라고 하거든요. 상금을 마음대로 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다음 달에는 뭐 월급이 전에 받던 신입사원보다 더 적게 받고 이런 부산이 그게 그렇죠. 부산이 그 어떤 이 경쟁성 상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고정급 말고 경쟁성 상금의 어떤 거를 조교사한테 다 주니까 관리사목이 없으니까 지금 조교사 임의대로 성과급을 임의대로 지금 그러면 서울하고 제주는 마사에서 최소한의 관리 급여를 따로 주고 조교사님은 상금만 배분하는 거로 되어 있나요? 서울하고 제주는? 아니야,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상금을 100으로 봤을 때 마주가 80 가져가고 조교사가 7 가져가고 기수가 7 가져가고 관리사가 6을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주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정돼 있는데 부산은 그러니까 7% 6% 해가지고 13%를 조교사한테 다 주는 거죠. 우리는 한 조에 보통 한 조에 8명 내지 많게는 10명이 한 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마필 관리사들이. 자, 그러니까 특히 부산은 임금 문제가 아주 열악하고 그 다음에 산재는 서울 산재는 서울, 제주, 부산 다 똑같고 공통이고. 다만 부산과 제주가 말을 더 많이 관리하니까 더 많이 비율이 높고 그래서 평균 18%의 산재율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은 고용대로 특히 개인 조교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부산, 제주가 열악하고 서울은 그나마 조교사 협회하고 우리 마필 관리사 노조가 단체 계약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불안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노조위원장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게 된 배경이 이겁니다. 뭐냐면 마사회가 07년도 말에 경마 혁신대책이니 중장기 계획이니 선진하니 국제하니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개별 고용을 하려고 해서 경마가 중단된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4경마장이 지금 영천에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부산, 제주 말고 제4경마장이 경북 영천에 경북 영천에 생기는데
거기 뭐 원래 14년도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어져서 16년도에 생기는데 거기도 그 개별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교사가 개인적으로 고용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게 전환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서울 관리사도 그 제주, 부산 같이 고용의 어떤 불안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교사회가 고용을 한다는 건 네. 조교사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안정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조교사 그나마 마사회가 직고용을 하지 않다고 하면 예. 서울같이 그나마 그래도 조교사 협회에서 예. 그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안정적이죠. 조교사 개개인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교섭하기도 편하고. 예,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서울 마피관리도는 조교사 협회하고 단체 교섭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럼 부산하고 제주는 누구랑 단체 교섭을 하나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2002년도에 파업을 해서 조교사들이 대표로 5명이 선정돼서 노조 대표하고 공동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안 그러고. 부산은 개별 조교사하고 개별 교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죠. 거의 고용된 조교사. 네, 아까 이제 조교사 한 명당 몇 분이 고용됐다 했죠, 대충? 대충 1인 3두니까 26두니까 8명 내지 서울은 9명, 부산도 그 평균 그 정도.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그 마방 대부를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예, 마국간 대부. 예. 마사회가 고유 권한이 여러 평가 항목 중에서 이제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교사도 있고 말을 적게 가지고 있는 조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40두를 넘게 갖고 있는 조교사도 있고 서울은 35마리 갖고 있는 10마리, 12마리, 13마리 갖고 있는 조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주의는 따로 있지만 경주를 그렇게 시키는 조교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하는. 마국간에 말을 보유가 평균은 26두, 30두, 20두지만 실제 그 빈익부 부위가 양극화가 되게 심하다라는 거죠. 조교사 사회도요. 그렇죠. 그래서 위탁관리비가 말이 없게 되면 관리사가 갑자기 마주가 기분 나쁘다고 말을 빼게 되면 이 관리사는 해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개별 고용은. 그러니까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조합원 수가 한 170명, 180명밖에 안 돼 240명이죠. 실제 거기가 TO가 326명이 TO여야 되거든요. 980두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탁관리비가 마주더라고 위탁관리비를 상고를 벌어서 위탁관리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경마의 속성상 우승의 열패 뭐 적자 생존해가지고 적자가 보는 마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비가 한 170만 한 마리당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조교사가 상금을 못 벌으니까 쉽게 달라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게 뭐 선의자 뛰듯이 이렇게 뛰는 것도 아니고 이래버리니까 소극적으로 운영합니다. 한 사람 정도는 인건비를 그다음에 조교사가 착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100명 정도를 사람을 들 쓰고 있습니다. 부산을요. 그것이 이제 04년도에 부산경마장이 오픈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갖고 있으니까 아까 그 유서가 나왔잖아요. 12번 당직 쓴다고. 그 조교사는 말을 보유두수가 적고 사람이 적은 데다가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더 그 당직을 한 달에 12번을 쓴다는 게 그게 맞습니다. 마필 관리사를 더 착취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나마 이 01년도에 이런 일이 11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동조합에서 부산 노동청에 그 부분을 그 근로감독이나 그 산안법이나 노조법이나 어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나서 서울하고 제주도는 작년에 근로감독을 하면서 당직제도가 쟤들이 1년에 300일 이상 3,500시간 이상 5,000시간을 회사에 체류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당직제도가 없어졌고 서울은 2월 1일부터 당직제도가 없어졌거든요. 하루로 지금 몇 시간씩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로 얘기하면 당직까지 있으면 36시간을 넘게 일을 하고 퇴근을 하죠. 24시간 플러스 해서? 네, 그렇죠. 당직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밤새 말을 보살펴야 되니까? 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사람님께서 평소에 전혀 접해보지 못한 직업군 이야기라 보니까 너무 생소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략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건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몇 가지만 청취자들이 물어보시는 거 있어서
마주는 아무나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데요. 원래 마주는 그 사회 저명 인사가 마주가 되는데 변호사 돈도 많고 재산세를 살 돈이 있는 그렇죠. 예. 각 국의 나라마다 틀리는데 어떻든 재산세를 많이 낸 분, 재력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 저명 인사, 의사든 그러니까 자격 변호사. 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 돈이 많으면 아니 자격 요건이 있죠. 나름대로 마사에서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거기서 선발을 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말은 그럼 제가 그냥 말을 사고 싶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국민 마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디게이트로 해서 여러 마주를 섭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제주도 우리나라는 그거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목장에 가서 조랑말 하나 산다 그러면 안 팔아요? 그거는 살 수 있죠. 그거는 승용마루나 아니면 관상용 마루나 키울 수 있지만 경주마루는. 경주용 마주는 자격권이 엄격하게 되어 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저명 인사들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 의원님이 물어봤는데 아무나 할 수 없대요. 예. 그다음에 투자금님께서 마주가 말 한 마리에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매달 내야 되는 투자비용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쭤보셨어요. 말들이 지금 서울 더러브렛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500만 원이 말 가격 정도 해요. 많은 건 1억까지 가고 적게 가는 건 2천만 원도 이렇게 가고 한 달에 위탁관리비라는 걸 내는데 서울은 한 120만 원 정도 되고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급여가 상금하고 위탁관리비하고 이런 게 합쳐져서 우리가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주가 말을 살 때 자기가 돈 내고 그다음에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는 어차피 마구간에 둬야 되고 관리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건 마주가 자기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걸 다 포함해. 깔집비라든가 사료비라든가 아까 신발 시키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조교사의 인건비, 기수 인건비, 관리사 인건비 이렇게 요것이 그 서울, 제주, 부산이 동이 똑같이 요게 관리사의 기본급입니다. 요것이 그 최저임금으로 정한 기본급이고, 이걸 쟤들이 위탁관리비 실적급 지급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주에 나가서 뛰는 것을 경주당 상금 체계라고 하는데, 제주,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상금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경주협력금이라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서울은? 근데 제주, 부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3D 업종에 매냥 위험하고 언제 다칠지 모르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까지 불안한 거죠.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 경쟁성 상금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6대 4예요. 서울은 9대 10밖에 안 되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경쟁성이 70%였었어요. 지금은 저 노조가 그 38일 동안 35일 동안 파업하면서 5대 5가 됐고 6대 4가 됐고 지금 7대 3인데도 그러니까 이 경쟁성 상금이 굉장히 많아버리니까 여기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미래를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자, 대략 우리 경마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마필 관리사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전국에 1000여 명, 일단 경마장 주변에만 10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일하시는데, 고용도 불안하고, 산재는 우리나라 직업군이 가장 높은 거죠. 18% 1년에 100명 중 18명이 다치고, 그렇게 다치니까 아예 그만큼 티오를 돋뽑고 있을 정도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임금까지도 들쭉날쭉한데, 예를 들면, 그러면 서울, 부산, 제주 우리가 평균 임금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위원장님?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경주당 상금 체계, 경쟁성 상금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하는 게 갈치 잿거리 먹는다 그러거든요. 서타판에서 끝스 높은 놈이 내 상금 이게 절에소음 게임이에요. 제살깎여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금을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는 거고 상금을 못 벌면 전혀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죠. 그리고 그나마 직원 마필 관리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마사의 직원일 때는 안 그랬죠. 마사의 직원일 때도 그랬고요. 마사의 직원일 때도 급여 체계를 그렇게 해놨나요? 고용만 안정돼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급 좀 준 다음에 나머지는 상금에 따라서 배분해서 그래요.
과거에 저희들이 서울 같은 경우도 단일 마주제 때 있을 때 마사했을 때는 7대 3이었었어요. 예. 예. 그랬다가 이제 개인 마주제 되면서 저희들이 그때는 마사에 있을 땐 임시직 대우였었고 임시직 4종 예. 제도 전환을 하면서 신분 전환을 하는 전제로 기능직 대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기본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85대 15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9대 10이거든요. 9대 10인데도 연봉 차이가 한 사람이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이 들어온 입사한 사람들이 상금을 잘 벌고 못 보는데 1,0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도 연봉이 서울은 노조가 있어서 이 경쟁성 상금을 그나마 상여금으로 몇백 프로를 뺐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는 건 7%밖에 안 되는데도 개인 연봉이 1,0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제주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상금을 잘 벌고 못 벌고는 엄청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상금이 나오면 마주가 80%, 그 다음에 조교 기수 7%, 마피가 6%.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6%마저도 상금을 못 받는 경우는. 그렇죠. 이런 한 푼 못 받을 경우도 때문에 연봉 차이가 1,000만 원까지 나버린다. 서울이 이랬을 때 1,000만 원이지 제주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저도 좀 그렇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겨레 신문, 미디어오늘 다 읽어보고 왔는데도 자세히 그래서 어려운데 아마 청취자들께도 좀 어렵지만, 대략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마사의 직원이었던 분들을 조교사도 옛날에 마사의 직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개인 사업자를 해버리고 너네들끼리 계약해라. 그리고 마주랑 알아서 나눠 먹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버리면서 고용과 임금과 산재가 모두 불안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산재 보험이 되긴 되는 건가요? 되긴 되죠. 일단은 원칙적으로 되긴 되는 것으로. 근데 무슨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4시 55분인데요. 우리 노래 하나 또 광고 하나 듣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30년 전통의 전주 맛집 수정원. 자연산 상황버섯과 오칠 품은 토종닭, 오리 및 보양식. 모든 육류조리 시 강원도 고산지대 자연산 상황버섯을 넣어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뛰어납니다. 냉동이 아닌 생고기를 사용해 토종닭과 오리는 예약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전주에 오시면 잊지 마세요. 수정원. 예약 전화 063-221-4437. 국민TV 조합원께는 뛰어나고 깊은 맛의 특별 담금주를 제공해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30년 전통의 맛집 수정원.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중앙반길 34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느낌 아마 가져보았다면, 누구라도 이런 맛을 아마 느껴보았다면,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노래도 들으시고 오대쌀 광고도 들으시고 국민TV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조금 어렵죠. 제가 지금까지 으라차차 진행하면서 청취자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 등에 막 땀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 이해가 돼 있어야지 우리 청취자님들도 한 99%는 이해가 될 텐데 사실은 저도 공부를 하고 왔지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건 전문 직업의 세계. 택배기사나 대리기사님이나 뭐 이런 상가 임차인 이런 건 맨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남양유업, 대리점, 뭐 편의점 대충 뭐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필관리사는 종류에 딱 1,000여 명, 경마장에 많게는 1,000여 명, 그다음에 800여 명으로 800여 명, 정확히 800여 명. 그다음에 이제 뭐 목장이나
그 또 관상용 말을 한다거나 뭐 동물원에도 있나요? 마필관리사가? 실장님? 따로 동물원에 있는 분들은 마필관리사로 분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그분들은 그냥 뭐라고 하나요? 그 동물원의 말을 관리하는 사람. 뭐 사육사, 조련사 뭐 그렇게. 예. 그러니까 같은 말의 전문가여도 어디에 있는 말이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예. 뭐 사육사, 조련사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 자, 저는 실장 이제 위원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은 좀 이따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조금만 고민해 주고 계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예. 대충 이해들은 하셨을 거예요. 고용과 임금과 산재가 매우 불안하고 빈발한 상황이다. 인력은 부족해 보이네. 딱 보니까 뭐 1인당 말 3마리 관리해도 벅찰 것 같은데 왜냐하면 노동시간이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직업 중에 가장 노동시간 길고 산재 발생이 많네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임금은 조금 뭐 평균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더 있다 하더라도 고용은 불안하고 노동시간하고 산재는 가장 긴 축에 속하거든 보니까요. 거기는 대부분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실장님은 어떻게 마필관리사 노조 일을 하실 생각을 했어요? 일단 마필관리사는 아니신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냥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계속 그 예전에 그 노동 관련 쪽 일을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원래 말에 대해서 뭐. 아니, 말은 아니었고 노동 쪽이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말보다는 사람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군요.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은 사람보다는 말에 일단 관심이 있다가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그 마필관리사 하신 분들이 사실은 기수는 못하고 조교사나 이런 분들이 많죠. 조교사가 꿈인 분들이 많았는데 잘 안 된 건가요?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나요? 그 부분은, 그 직업적 분류는? 저희들이 그 마필관리사로서 12년이 있으면 예. 조교보 거치고 조교승인 자격을 단계적으로 그렇죠. 따면 예. 12년이 지나면 조교사 시험 볼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 봐갖고 조교사가 되는 분도 있고 예. 그냥 떨어졌거나 그냥 아예 시험 안 봐서 그냥 계속 마필관리사 하신 분들도 그리고 있고. 이제 쟤들이 그 말을 타려고 하면 예. 기수들도 그렇지만 쟤들은 그 체중을 잽니다. 65kg 이상이면 말을 관리사 지금 현재는 입사도 안 되고 조교 승인, 그렇죠. 조교보 이런 자격을 조교사가 되려고 할 때도 65kg 이상이면 이제 도저히 체중이 안 됐다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위원장님은 지금 체중이 좀 되어 보시는데요? 저는 뭐 입사할 때 57kg로 입사를 했고 예. 지금은 뭐 말 안 탄 지 한 10년 됐고 예. 지금은 한 70kg 나갑니다. 그럼 이제 조교사의 꿈을 포기하신 건가요? 조교사의 포기 노조위원장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에 관심이 있어서 뛰어드셨으나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내가 조교사가 안 돼도 우리 마필관리사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뛰고 계시는 거잖아요. 더 아름다우신 선택을 하신 겁니다. 위원장님. 아니요. 마사에 열받아서 또 조교사 시험을 그러니까 안 마사회가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고 착취하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거 열받으셔서 자,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마필관리사님들의 고용은 마주가 조교사하고 계약을 하면 말 주인이 조교사하고 계약을 하면 이 조교사가 조교사가 말을 모르는 기수하고 계약을 하고 또 이 조교사가 말을 관리하는 마필관리사하고 계약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청취자들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마사의 직원들이었는데 다 이렇게 해놔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조원님께서 경마 단순하게 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실장님.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노조에서 주장하시는 건 그러면 이런 전국에 한 경마장 3개에 800여 명이 계시는데 이거로는 계속 산재가 발생하고 거의 안 그래도 한국이 세계 최장 노동시간인데 마필관리사가 우리나라 직업 중에 가장 최장 노동시간 보니까 뭐 평균 아까 전에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 65시간씩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 경비 선생님들 뭐 하루에 24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자고 오시고 그래서 12시간 고박 요하면 60시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일하시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은 인력을 대충 늘려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좀 그 해법 같은 걸 우리 실장님께 정책실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04년도에 그 노사협력 프로그램으로 그 산재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결과가 그 국내산 미순치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재가 가장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마사회나 아니면 사측에 그 마필이 순치된 마필만 경마장에 입사하도록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순치된 말만 오면 네. 목장에서 순치시키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 경우는 그럼 목장의 마필 관리사들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1차적으로 순치를 해서 보내게 되는 거나요? 그렇죠. 제도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냥 보내버리니까 경주마로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경주마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말이 거칠고 미순치되어 있으니까 옛날 우리가 로데오 경기를 생각하면 되나요? 미순치라는 건 위원장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망나니 그 속담이 망나니처럼 막 뛴다 그런 것처럼. 그렇죠. 예. 원래 망나니 말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망아지, 망나니 뭐 이런 것처럼. 막 뛰어버리니까 그냥 말발구에 채이고 위에서 떨어지고 막. 그렇죠. 예. 그게 일상이죠. 예. 그러니까 순치를 상당히 시켜서 들어와라는 건 굉장히 생존권적 요구이네요. 그렇죠. 낙상에서 돌아가신 분이나 식물인간 되신 분들도 꽤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 관리사만 7명이고요. 지금도 그 08년도 제가 노조위원장 바로 되자마자 제 친구거든요. 예. 저보다 82년대에 들어온 친구인데 30년이 넘은 친구인데 지금 5년 6년째 08년도 3월 23일이죠. 그 새벽 5시 51분인가요? 이때 그 말에 떨어져서 지금도 저기 식물인간으로 지금 있습니다. 임수혁 선수 같이. 롯데 임수혁 선수 굉장히 쓰는 그 거죠. 자녀가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3명 있었는데 지금 다 중고등학교 다니긴 하죠. 그러면 지금도 현재 그렇게 그런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30년 일한 베테랑이다 하더라도 그냥 로데오 한 방에 그냥 잘못하면 쓰러져 버리는. 와, 정말 목숨 걸고 일한다는 말이 딱 맞네요. 생명수당 같은 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위험수당 이제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런 건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인건비 구조하는 과정에서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간요. 네, 그런 상황이고 자, 정책으로는 어쨌든 순치된 말을 보내라 1차적으로. 그 다음에 1인당 3마리 말 정도 관리가 적정하니까. 인력을 늘려라. 마필 관리사 TO를 늘려라. 네, 아니 특히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책정된 인원이 1인당 3두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4두, 4.5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합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처럼 서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책정된 인력만큼만이라도 써주면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만큼 투입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기계적인 거라도 좀 투입을 해달라 하다가도 워킹머신이나 말들 사람이 직접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6개 직분 중에 운동 관리할 때 워킹머신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끌고 가기도 하고 위에서 타잖아요. 워킹머신을 하면 그 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업무도 줄어들겠네요. 근데 워킹머신 몇 개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마사회가. 1차적으로 그렇죠. 좀 쓰잘데없는데 많이 좀 쓰고 저희가 정작 필요로 하는 거에는 조금 인색하죠. 이 모든 상황은 사실 마사회 이건 이제 뭐 마주나 우리가 조교사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총체적인 원인은 마사회에 있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모든 거를 관리 감독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 뭐 벌써부터 다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용한 사람 아니니까. 그렇죠. 책임 없다. 뭐 조교사들이 알아서 합니다. 고용 관계가 아니다. 조교사가 알아서 할 것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마사회가 슈퍼갑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부 조교사들이나 마주도 행포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도 마사회 지난번 모 팀장이 그런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직접 책임도 없지만 산재 보상금 주고 있다.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이라는. 그러니까 책임 안 지지만 산재 적용돼서 보상금 나가니까 다치면 산재 해주는데 무슨 문제냐. 그렇죠. 저희는 다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건데. 뭐 다치고 나서 죽는 게 누구도 어느 가장도 어느 우리 국민도 일하다 다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공기업의 최소한의 책무죠. 노동부가 마사회 혼내줘야겠네요.
근데 우리가 신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고발도 하고. 네. 그러면 뭐 노동부에서 좀 그때 조치가 나왔었나요, 위원장님? 그 당시 조치가 나왔죠. 근데 예. 진작 그 자살 유서를 쓴 거기 부산경마장은 아무런 예. 조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화인이든 삼신이든 거기 아웃소싱 회사가 장량으로 저 휴일 근무 수당만 이렇게 최소한 그것만 책정해 놓고 나머지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은수미 국회의원이나 뭐 국감에서나 아니면 을지로위원회에서 노동부를 좀 압박을 해서 법을 개정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가 하나 대상이 될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마사회하고 농림수산부를 이렇게 비판하고 압박해야 될 상황인 거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1인 2두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이나 뭐 이런 경주마라는 세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들도 이해가 어려운데 어쨌든 경주마의 세계가 굉장한 고단한 훈련과 순치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마필 관리사는 2마리만 관리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적절하다. 그리고 노동의 시간이나 산재 같은 경우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1인 3두도 좀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의 노동 시간으로 치면. 그렇죠. 예, 주 65시간이면요. 그렇죠? 예. 그래도 사실은 지금 주 4일 근무만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유한킴벌리 주 4일 근무만 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는 쉬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더 생산성도 높아지고 가족 간에 화목해진다고 하는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노조에서도 저희들이 그 두 가지 그 IMF 때 외환위기 때 저희들이 공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돼가지고 한국마사회가 저희들이 임금이나 복지나 25% 30%가 삭감이 됐어요. 그때 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그 3.4두 관리하면 10% 삭감, 3.7두 관리하면 저희들은 그 임금을 반납하거나 반납이 아니었죠. 삭감이 안 당하는 건데 저희들은 마사회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에 뭐 이 사람을 잘라가지고 인원을 구조조정하면서 잘못 구정돼가지고 거기 그 큰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전혀 그대로 다 같이 가자 노조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임금을 삭감한 상태로 그렇게 왔어요. 해고를 막고 오히려 임금 일부 삭감하더라도 그래서 말 관리 숫자를 그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5등급으로 들어오는데 기능직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6등급을 만들고 계약직 세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자동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 어떤 고참이라 그럴까 이 선배들이 그 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승진을 하지 않고 밑에 친구들 지금 비정규직이 8,900만 되잖아요. 그래서 지들이 자동으로 1년 지나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2년 지나면 바로 6등급에서 5등급을 전환하는 거로 지들이 그렇게 일자리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좀 삭감하고 그래서 지금 180 기존 직급 좀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마필 관리사 우리 노동자들이 안 잘리고 조금 뒤에 들어온 사람이라도 좀 빨리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당시 1차적으로는 저 외환위기 이후로 그 98, 99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안 자르고 같이 살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들어오는 걸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친구들이 지금 조합원 아까 460명 중에서 거의 한 200명이 그렇게 2000년 이후로 입사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 시간제 일자리 나누자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양질의 뭐 시간제 고용률 70%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명을 그 사람을 쓰자라고 단협을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나누려고 우리가 임금을 반납을 하고라도 신규 채용을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노조는 어쨌든 계속 우리 그 노동자들의 그런 권익이나 생명뿐만 아니라 좀 어떻게든 급여 부분에서 양보가 있다더라도 그렇죠. 일자리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 관리 부분도 조금
합리적 개선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요번에 받아들이지 않는 건 조교사 협의회가 받아들이지 않나요? 마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나요? 조교사 1차적으로는 조사 협의. 근데 조교사 협의회가 실제로는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 마사회가 이런 정책이나 지휘 감독은 마사에서 인력 TO를 늘려주지 않으니까 조교사 협회에서 그렇게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500인 사업장이 되면 어린이집도 줘야 되고 500인 사업장이 되면 제재가 갖춰야 될 게 많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워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460명으로 딱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 그러면 이혜경 씨, 우리의 근본적인 지금 그 해답 중에 하나는 마사의 직접 고용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들어있는 것 같던데. 예,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마사에서 뭐 예산이나 경마, 그러니까 시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마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사실상 지휘하고 있고, 거기 다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걸 통제하고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게 맞고 할 수밖에, 하는 게. 그리고 그 경마장 수입도 그 상금으로 일부 마주한테 주는 거에는 전부 다 마사에 가져가는 거 맞죠? 화산경마장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는 또 뭐 따로 또 그게 정부에서 저기 지침을 받아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마사회가 다 가져간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경마장에서 아니 왜 그러냐요? 이 얘기를 드리냐면 청취자들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경마장만 2012년도에 매출이 6조 6천억 됐단 말입니다. 청취자들도 깜짝 놀라셨죠. 저도 지금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주 경마장이 1조 300억, 부산 경마장이 2조 3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얼마를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주에게 주고 일부 주고 이런 거 빼도 엄청난 수익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다음 입장객만 해도 2012년도에 서울 경마장만 1,000만 명이 넘었다는데 그러면 충분히 예를 들면 이렇게 열악한 노동 조건 하에 또 불안한 산재와 이렇게 고통받는 직원들이 있다면 직접 고용하고 또 일자리 그 말 관리하는 걸 줄여서 일본처럼 1인 2두로 1인 2마 그러니까 그러면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특히 04년도에 그 05년도부터 부산 경마장, 부경 경마장이죠. 거기가 오픈되면서 그 마필 관리사, 한국 마사회가 뭐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들어가고 싶은 직장 해가지고 마필 관리사들이 거기 취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MB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가. 근데 공기업에서 이렇게 지금 거의 100명, 80명 이상을 지금 책정된 인원도 안 쓰고 있으니까 요번에 이거를 국감에서 다뤄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그렇죠. 부분.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매출에서 상당히 이제 제가 아까 실수했네요. 우리 경마장에서 막고는 사시는 분들에게 수익금으로도 돌아가죠. 그게 환급금이 73%고 손해를 보는 분도 있지만, 근데 분명히 농림부하고 마사회가 남겨먹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에 그 자리에 그 금액은 안 나와 있나요? 지금 오늘 가져온 자료에는 그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세금만 막건세가 내저세가 지방세인데 10%를 내고 있고 교육세 해가지고 16%가 저 세금으로 가고 일단 거기서 또 16%가 세금으로 가고 일단 작년에 알겠습니다. 세금 납부 3위래잖아요. 마사회. 마사회가 세금 납부 3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 국민들이 많이 찾고 그래서 뭐 일부는 손해보는 분들도 있으셨을 테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줘야 될 몫을 덜 주면서 결국은 세금 많이 낸 건 좋은 일인데 써야 될 돈은 쓰면서 세금도 많이 내면 더 좋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로 가자는 거니까 그러면 시장님 그러면 우리 노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해법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책시장님께서 말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 마필가에서 노조에서 일하시는 이혜경 실장님께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 중에 그러니까 순치된 말을 경마장에 들어오게 하라고 제도적으로 그걸 제도화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이제 일반 목장이나 승마장에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사의 소유의 육성 목장이 있어요. 장수, 전부 장수하고 경주마 육성 목장이 따로 있군요. 그러니까 그거 후기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목장과 시설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거의 무용지물 상태
있고 또 지난번에 지금 많이 수정되긴 했지만 영천 경마장에 또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대대적으로 뭐 공사하는 예산이 뭐 몇 대가 투입하래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저희가 노조에서 요구하는 거를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필 관리사들의 산재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사회가 고민을 한다 그러면 저희 이거 산재 문제는 금방 해결되거든요. 육성 목장에서 잘 순치시켜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육성 목장을 그렇게 활성화하면 또 비용이 들고 사람을 또 뽑아야 되고 막 그런 문제 때문에 아예 그냥 기존 경마장에서 그냥 순치기까지 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천 경마장 만들고, 부경 경마장 만들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외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매를 했을 때, 막건을 팔았을 때, 다 부산이나 제주는 아직까지도 적자라고 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천 경마장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사감위에서 뭐, 본장하고, 그 장애하고 매출 비중을 맞춰라라는 그런 규제 때문에라도 뭐 본장을 줄일 수 없으니까 서울, 부산, 제주를 줄일 수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장애를 줄일 수 없으니까 본장을 더 늘린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마사회 자기네 일자리 만드는 것밖에는 그렇죠. 안 미치거든요. 그게 지금 논점에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 사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말하면 옛날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에 생긴 건데요. 보통 외국은 이제 실제 경마장에 장애 발매장, 화상 경마장이 예를 들면 뭐 하나당 한 3개 정도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제 경마장은 3개인데 장애가 30개가 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거든요.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서 그거 맞춰라고 하니까 다음 우리 국민적으로는 오히려 장애 발매소를 일부 줄이는 게 낫다고 그게 각 곳곳에서 무슨 많은 폐해가 벌어지니까 도박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적자 일부 이렇게 노동자들 문제도 해결 안 하면서 영천 경마장 아예 늘린다. 이건 계속 논점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노조에서도 그러면 지금 영천 경마장 문제는 반대하고 있겠네요. 지금.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어쨌든 거기도 마사에서는 개별 고용을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별 고용에서 이제 서울까지 그렇게 이제 밀려온다는 거잖아요. 조교사협회 분들은 언젠가 마사회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본인들이 끝까지 뭐 지킬 수 있는 그게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2007년도에 발표한 그 중장기계획 혁신대책 국제화 선진화 방안에 그 개별 마필관리사 개별 고용이 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목표는 그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그나마 조교사협회하고 이렇게 단체 그 고용하고 단체 협약해서 그나마 불안한 가운데 안전한데 그걸 개별 고용으로 이렇게 못 살게 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진짜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 이제 그런 거죠. 제가 하나 질문 좀 해볼게요. 한국 마사회 하면 어떤 느낌이 들고 경마하면 어떤 느낌을 가져요?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화상 경마장하고 실제 경마장하고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도박이라는 게 많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예요. 근데 실제 경마장은 레저라는 이미지도 많이 있어요. 근데 화상 경마장은 도박 이미지 훨씬 셀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다행히 옛날 도박 사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다음 용산 화상 경마장 대책위도 같이 하고 있어서 조금 알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예를 들면 과천 경마장 하면 무슨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쪽에 공원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 경주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 스포츠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 레저 이미지. 근데 다만 거기 가서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죠. 근데 화상경마장 앞은 서울에 있는 화상경마장 가봐도 그런 레저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쾌해가지고 돈 잃어갖고 이런 사람이 앞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슬픈 거 있고 마사회가 공기업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어때요? 제가 제 답이 틀렸으면 좀 교정도 해주시고요. 아니 경마 이미지는 도박이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사회는 그 도박이라는 이미지를 전에 이제 단일 마주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마 시행도 같이 하고 있었고 말 소유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청취자님 여러분 단일 마주제는 마주가 아니라 마사회가의 마주인 거를 말하는 건데 지금은 마주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경마가 이제 한 95년 거의 100년을 그 앞을 내다보는데 일제 감정기 때 이 경마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경마 이미지가 그것 출발서부터 잘못됐고 지금까지 경마 이미지가 뭐 일본도 한 40여 년 전은 그런 이미지였었고요. 그러니까 마사에는 우리는 공정한 경마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를 관리사들을 야 고용관계도 우리하고 마사에는 별개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여기는 우승의 열패 적자생존 해가면서 경쟁성 상금을 강화를 해서 경마를 이렇게 공정하게 한다라는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저희들 조교사 기수 관리사 특히 관리사들을 그렇게 개별 고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껏 경마 이미지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모순이잖아요. 제가 물었던 건 그거예요. 한국 마사에는 신도 들어가고 싶은 직장, 어떤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지만 경마하면은 이거 도박장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경마장 이름을 경마공원이라고 이름만 바꿨고 특히 지금 경마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뭐 말사나 육성법 만들고 전국민 말타기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포장한다라는 게 이런 건 지금 전 국민을 해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잘못된 이미지 그 다음에, 실제 그 폐해,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통 같은 걸 정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만 일부 개선하려고 하는 잔치, 그렇게 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더 열악하게. 특히 이제 지금 뭐 조교사도 그렇고 마주들도 그렇고 특히 뭐 아까 저명인사라고 하잖아요. 서울의 마주 일부 분들도 부산하고 서로 지금 교류 경마를 하는데 부산은 지금 관리사들의 피눈물로 지금 그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장시간 노동 어떤 개별 고용의 어떤 피해. 이래서 지금 서울의 일부 마주도 그렇고 이 뭐 서울에 있는 조교사 분들도 그렇고 이게 전 부산 시스템으로 개별 고용을 가는 거를 전부 다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더 그러니까 하인과 같이 머슴과 같이 종같이 부리겠다는 부리겠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조교사협회가 있던데 서울에도 마주들도 무슨 마주협회가 있나요? 그렇죠. 마주협회가 마주도 평균 73도 관리가 있고 최고 10마리까지 갖고 있고 실제 뭐 많게 바깥까지 외마사제도까지 20도까지 갖고 있어요. 오케이. 마주가 있다. 이 지금 경마에 마주들이 참여할 때는 그 마사야하고 마주가 계약은 하나요? 무슨 어떤 계약이나 어떤 그렇죠. 있나요? 그런 건 없고 저 마주 심사 자격을 부여하면 저 마주는 저 자기 선택에 의해서 말을 사죠. 경주만. 사고 그거를 그 마주는 몇 마리까지 소유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현재 20두까지는 소유하는데 20두까지. 경마장 안에 들어오는 거는 12두가 들어와요. 10마리. 10마리까지 10마리를 그 경주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근데 한 경기에 자기 말을 2마리 출전은 못 시키겠죠. 그런 문제가 되니까. 2마리까지는도 가능해요. 또 그렇게. 뭐 A, 흑마, B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잖아요. 경주마들에. 그렇죠. 2마리까지는. 그러면 마주는 같은데 자기 말끼리 경쟁을 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 경우도 있다. 거기까지는 이제 룰로 인정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 경마 룰까지 만약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좀 어려워하시고 질문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다만 워낙 우리의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분들의 이야기라서 이 원장님이나 우리 이혜경 실장님이나 최대한 쉽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도 좀 어려우신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너그러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과 정희님께서 아로미님께서 경마장에는 도박 중독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 충격적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마사의 견제는 어디서 하나요? 위원장님 어디서 해요? 이건 농림수산위원회만 겨우 견제를 좀 하는 건가요? 그렇죠.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이게 마사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는 지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산하의 공개니까 농림수산부가 정부 책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는 농림수산해양위가 견제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도박의 이미지 문제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그런 노동 조건의 문제가 전혀 사실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경마장을 경마공으로 바꾸면 뭐하냐.
그런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됐다 여전히. 근데 저는 제가 이 도박 문제에 약간 관심 있는 거로 저는 경마장보다는 화상 경마장이 그런 이미지를 훨씬 더 강화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마사회는 사가미에서 마사회가 지금도 화상 경마장을 계속 짓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역마다 나이가 나면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더 나빠졌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노조에서는 어떻게 지금 혹시 의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어떻든 그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잖아요. 어떤 경마의 그 음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양성적으로 어떤 경마를 재원을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경마의 어떤 기본이거든요. 어떻든 근데 경마 도박 중독자 특히 하상 33개인데 33개 아까 30개라고 해. 33개. 그건 이제 특히 용산 장애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용산 장애는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되는 건 없거든요. 그 규정에 위반된 것도 아니고. 절차는 지금 학교 앞에 210m쯤 돼가지고. 아니 뭐 돌아가면 400m하고 직접 거기 학생들하고 없더라고. 그런 점들은 뭐 이제 주민대책위하고 가끔 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내저형 공원형 장애 발매소를 하라. 이렇게 장애 도심을 외곽에 그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노조의 의견. 아니 그게 이제 뭐 사감에서도 그렇고 마사에서도 대응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노조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애 발매소를 줄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뭐 경마장을 영천 경마장을 짓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용산은 좀 더 후미진됐다가 더 주택가는 학교 앞으로 오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노조에서도 그런 문제까지. 그건 서로 또 이해관계가 많아요. 거의 다 뭐 구청장이나 아니면 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하고. 그렇죠. 저희서 어떻든 때 분명한 거는 우리 분명한 거는 화상경마장에 대한 노조의 정책이 어떤 건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원칙 그 특수 사례 말고 보통. 어떻든 그 주민들 특히 뭐 주변에 어떤 뭐 그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 방금 우리 위원장님과 제가 그분에 약간 토론하니까 충주 시민께서 충주에서도 반대하고 도박 중독 양상을 반대하고 반대 있고요. 시 사진 올려주셨고요. 청취자들께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또또삐삐 엄마님께서 의리 참 많네요. 그런데 왜 투표율은 갑중시으로 돌아가니 답답함 도 표현해주셨는데 요 사랑과 정의님이 재밌는 거 올려주셨어요. 경마장을 다른 말로 말밥 주러 간다, 말꼬리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는데 그런가 보죠? 그런 은어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말밥 주러 간다는 게 내가 이제 막곤 그렇죠. 사니까 이기면 좋지만 지면 말밥 결국 그 말이 그 먹는 거니까. 말밥 주러 간다. 그다음에 말꼬리 잡으러 간다는 건 말꼬리 잡고 이제 이기면 좋으니까 제발 말꼬리 잡아라. 내가 응원할 말 이런 건가 보네요. 그러면서 도박의 마지막은 경마장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간 경마장의 성격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는 한국은 3개 경마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거기서 일하는 최소한 마필가 회사분들이 8개명인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산재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그리고 임금의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라는 점들에서는 아마 우리 청취자들이 공감해 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경마장에 대해서는 이제 느낌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감히 우리 이제 마필 관련 노동조합에서도 어떤 일종의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사회적 대화 차원에서 언젠가 시민들하고 그런 점을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역시 경마장 자체 문제보다는 화상경마장에 대한 비판이 좀 있으셨어요. 화상경마장은 더 논란이 되는 거예요. 말도 없는데 와가지고 뒷골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시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다시 34분 벌써 힘차게 여기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다시 이제 점수에 정리하면 이제 정치자들께서 좀 어렵긴 했지만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쉬운 질문 하나 드리면 마피관리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말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았겠죠? 그렇죠. 말을, 요번 이제 설문조사 해보니까 말이 좋아서 입사한 사람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설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조교사가 되겠다라든가, 특히 뭐, 한국 마사회인 줄 알고 취직한 사람도 많이 있고, 월급을 많이 주는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무슨 동물 좋아하냐면 말이 바로 답이 안 나올 텐데, 120명이나 나오는 거 보면 말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
또 말이 예전에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었잖아요.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말 이야기하니까 계속 조선시대 이야기 같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말이 교통수단이나 뭐죠 그 물류수단이 아니니까 말의 성격이 굉장히 변한 거죠. 지금 사실 경주마하고 승마장 이렇게만 그다음에 사실 우유는 있지만 마유는 안 먹나요? 국민들이? 아, 지금은 뭐 우리 몽골 같은 데는 뭐 보면 그렇게 마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생활 속에서 말은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는데 다만 경마장과 승마장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말한 어린이대공원도 가보면 한 50m 두 바퀴 정도 돌아주는 것 정도로 청계광장에 그 마차가 돌아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동물 학대가 없어졌어요. 그게. 근데 이제 저는 도심에서 일단 동물 학대 부분은 당연히 우리도 공감하고 근데 도심에서 보니까 반갑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좋아하는 이 원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말을 좋아하셔서 말 관련 직업을 하신 거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어때요? 말이 도심에서 다닐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제 앞으로 어떤 다른 방책이 있을까요? 그거 현재 다닐 수 있고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너무 이제 그 혹사를 시켰다 그럴까? 좀 그래서 그래서 청계광장의 그 말은 언젠가 한번 보니까 어느 소도시에서 말을 그냥 이렇게 타고 하는 어떤 시민이 있었어요. 그분은 말을 어디서 이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그냥 자기가 기르면서 타고 다녔던 거죠. 한라마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그것은. 한라마일 수도 있고 경주 태영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이 한라마 말고 제주도 한라마 말고 개인이 지금도 예를 들면 제주도 갖고 말을 하나 사가지고 그렇죠. 집에서 기르면서 가끔 자전거 타고 탈 수는 있다. 그렇죠. 지금도 뭐 그런 게 TV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잘 걷나요? 거기다 이제 신발을 말 발굽에다가 아스팔트용 신발을 좀 스파이크 같이 어떤 신발을 좀 신기고 여기서 이제 충격은 좀 많이 가죠. 말이. 그리고 우리 경주마들도 그 말 발굽에다가 신발을 신기죠. 그러니까 그 신발은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편자라고 하는데. 편자. 그걸 이제 하는 작업을 장제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쇠로 된 것도 있고, 알루미늄으로 된 게 있고, 일반 승용마들은 쇠로 하고 있고, 경주말들은 속력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한 20여 년 전까지 쇠 편자를 했는데, 지금은 알루미늄 편자로 이렇게. 알루미늄 편자. 그러면 이제 거기는 알루미늄 편자고, 일반 말을 우리가 시내에서 동네 타고 다니면 아스팔트 길에 어울리는 말을 신겨줘야 된다. 발을. 말발굽. 이게 마모가 심하니까, 그렇죠. 마모를, 방지하기. 와, 말발굽. 그냥 발굽 있는 동물들이 수족구병 걸린다는데 말들도 걸리나요, 그러면? 수족구병이요? 그게 발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구제요? 죄송합니다. 구제역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 말은 구제역이 안 걸리죠. 같은 발굽이어도. 다르군요, 또. 궁금해. 구제역이 그러니까 소하고 돼지 그 발굽처럼 돼 있는 데가 걸린다고 들어가지고. 말은. 발굽 좀 다르군요. 말은 단제예요.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발굽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렇죠. 돼지하고 소하고. 말은 전부 뭉퉁거리로 하나로. 그렇죠. 제가 지금 말발굽하고 소발굽 헷갈렸어요, 지금.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발굽 이렇게 됐잖아요, 뭉퉁하게. 그러니까 구제역이 안 걸리는군요. 참 희한하네요. 그러면 우리 필관리사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말 또는 동물 이런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고 애정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거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죠. 아무튼간 말이 이렇게 저도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금 이야기를 해본 건 재밌는 일인데. 자, 이 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에 있는 분들까지 이제 다 노조 가입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투쟁에 나가실 생각인데 지금 현재 그 을지로위원회하고 토론회도 해보고 그랬는데 상황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마사가 좀 긴장 좀 하던가요? 아무래도 막 언론에 최근에 제가 보기에도 여러 군데 나왔고 그 다음에 을지로 국회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마사회나 농림부가 긴장을 좀 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긴장은 하겠는데 그 뭐 답은
뭐 항상 똑같이 나올 거예요. 뭐 경마의 속성은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하고는 고용관계가 아니니까 책임질 수 없고 이런 다 회피성 그리고 경쟁을 경마의 속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하겠죠. 계속. 그러니까 공정한 경마를 하겠다는 거에서 그래서 마주제를 도입했다 치더라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공정한 노동 조건을 주는 거하고 공정 경마하고 충돌하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집단적인 교섭도 하면서 혹시 공정한 경쟁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단체적으로 건의도 받고 해결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엉뚱한 말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국회까지 가고 언론까지 가고 이렇게. 평소에 마사야하고는 거의 대화가 없나요? 우리가 너희들 고용 안 했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나. 그리고 뭐 어떤 책임자가 있더라고 해도 실무부서 뭐 자리 옮기면 그걸로 끝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 고용한 적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조교사들하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네요. 그냥. 그리고 지금 마사야 회장이 공석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굳이 얘기한다라고 하면 경마장의 자살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 사건이. 그러니까 막권 사신 시민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면? 아니야, 그 종사자들이. 종사자들. 경마장에 우리 마필관리사 말고도. 기수님들도 그래요? 기수도 많고, 조교사도 많고. 조교사님들도. 경쟁을 했는데. 성적이 계속 안 나오면. 괴롭고 돈벌이도 안 되잖아요. 상금으로 하니까. 지금 기수님들도 그렇죠. 출주수당 일부 외에는 다 상금으로 그랬죠. 거기는 뭐 경쟁성이 더 심하죠. 그렇죠. 기수는 더 심하고 조교사들도 그렇고. 그렇죠. 결국 마주들도 약간 나쁜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어떤 측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교와 기수와 마필관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마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줬다거나 마사야한테 그런 개선을 요구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니 마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죠. 마주분들한테 당신들 여기 돈 벌러 왔냐. 명예 때문에 왔지. 왜 당신들이 더 고통을 더 분담해라. 마사야는 갑이죠. 그래서 마주들까지도 그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주분들도 손해를 보면서 이 정당한 요구를 못 하죠. 명예 때문에 하는 건데 왜 돈 얘기하냐.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마주가 이탁갈비를 더 내놓으면 우리 고용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마주분들이 상금의 결정 구조를 일방적으로 마사야가 하니까. 이탁갈비 책정은 누가 해요? 전부 다 마사야가 하죠. 부분도?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체.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으로 해라고 박근혜 대통령 약속했잖아요. 근데 마사야가 공기업 중에서 비정규직이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악덕 기업이. 그러니까 일부 행정직원에는 다 비정규직. 그렇죠. 다. 저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PA 같은 경우도 발매 직원들로 한 PA. 전문용어 나왔으면 PA. 그러니까 발매주는 직원들. 발매 도우미들. 이분들도 심지어는 금토일 3일 경마인데 이틀 경마로 줄여가면서 하루 15시간 이상을 못하게 해서 퇴직금도 안 주고 사대보험도 안 들고 그러니까 주유수당도 안 주려고 노동법상 그렇죠. 이런 꽁수를 부리죠. 맞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주로 가보면 아주머님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학생들. 저도 이렇게 살짝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외주화시키죠. 아웃소싱 시키고 민영화시키고 특히 마사의 업무 지원직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들. 돈은 돈대로 벌고 책임자는 안 지는 구조로. 그렇죠. 민간 대기업들이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공기업이면 공기업일수록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고용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마사야가 앞장서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올라가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거죠. 예산을 안 주고 정규직 시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한 예로 들면 저희들이 같은 농림부에 속한 농어촌공사라든가 농산물 유통공사라든가 AT 같은 경우도 정규직 플러스 비정규직이 600명 내지 40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사야는 800명이 정규직인데 무기계약직만 200명입니다. 200명이. 그러니까 이 마사야가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이 굉장히 무기계약직도 많고 그리고 전부 다
민영화시키고 예. 전부 다 외주화시키고 아웃소싱시키고 거기 하청업체가 전부 다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올해도 또 이 조경이라든가 그 주로 관리팀이라든가 경마의 핵심 부서도 전부 다 이 아웃소싱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마장에 가보면 네. 저는 안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지만은 그 조경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관리하는 사람, 매일 관리하는 분들, 주로 팀, 그것도 다 외주. 그렇죠. 그러면 그 외주 업체들이 또 비정규직 고용해가지고 그렇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마장의 세계도 매출이 지금 서울 경마장만 7조 8천억 뭐 양쪽 서울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인원들이 다니고 1,000만 명이 입장을 했고 1,100만 명이 거기에 관련 직원들 그러니까 서울 경마장만 하면 마필관리 선생님들만 460명에 나머지 직원들까지 하면 수천 명이 거기서 일하고 그렇죠. 한 10,000명 가까이가 경마장에 종사를 하는 거죠. 서울 경마장에만요? 아니 서울 전국으로 세 경마장에 만여 명. 근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그렇죠. 있다. 심각한 문제네요. 예. 위원장님 어떻게 그럼 마사회에 대한 분노가 아주 크겠네요. 그 경마장 주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나 직원분들.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에 노조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다들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하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실장님 어떻게 이런 문제들은 말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마필관리사 노조에 뛰어드신 실장님. 다시 한번 해법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조금 몇 가지라도 촉구 한번 해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마사회는 계속 이제 저희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개별 고용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을 한 거고 갑자기 저희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는데 어떤 한 조합원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한 20여 년을 경마장에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 경마장이 오픈되면서 거기로 내려가셨거든요. 20여 년을 경마장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여만 원 연봉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개별 조교사 고용이다 보니까 이 조교사한테 찍히면 다른 조교사한테 갈 때는 내가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연봉을 깎아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 평생 직장 개념이 없는 거죠, 부산은.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엔 이분이 이제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마사회법에 위반되는 그러니까 금품을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하고 경마 정보 제공을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 때문에 고용 승인이 취소가 돼서 나가셨거든요. 마필관리사. 네네. 마필관리사도 경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일반인보다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막권을 구입을 한다던가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그 대가를 받고 이런 것들을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왜 기본적인 생계를 마련을 해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임금 노동자인 마필 관리사들을 경쟁 속으로 몰아넣어서 막말로 동료가 없는 거예요. 다 경쟁 상대이지. 내가 조교사한테 눈밖에 나면 월급이 깎이고 급기야는 다른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조교사한테 충성을 다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노조 조직률도 낮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고소고발을 한다든가 진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조교사 개별 고용인데 마사회는 그게 옳다, 그게 맞다, 그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그런 주장을 펼쳐요. 정말 그게 누구 기준에 의해서 낫다는 건지. 방금 사례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열악해지고 노동이 불안해지면 오히려 그런 이제 경마장이 지켜야 될 룰을 지키지 않고 금품을 받고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사실 더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집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줌으로써 그 집단이 계속 그 집단의 직업적 양심들을 존중해주고 고치켜주면 거기서 오히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오히려 우리 경마에서 그런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오히려 그분들이 앞장서잖아요. 보면 역사를 보면. 맞죠,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직을 와해시키고 개인에게 부당한 열악한 조건을 주면 더 제가 보기에는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경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우리 종합적인 대책 부분만. 대책은 저희 위원장님이 계속 갖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전국에 지금 경마 관련 학과들이 조금 많이들 생기고 관심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들어오고 싶은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평생 직장으로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계속 저희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되게 한계에 부딪혔고 이미 한계에 와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을지로위원회하고 연대해가지고 그런 것들 지금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실은 좀 벽도 높고 갈 길도 멀고 그러죠. 인제 시작이니까. 워낙 큰 조직이고 네. 워낙 나쁘게 하고 네. 워낙 벽이 높아서 힘들지만 네. 이제 우리 노조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노력하고 있고 을지로위원회랑 또 소통해서 또 기사가 나서 네네. 또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어렵지만 대부분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마사회가 나쁘다라는 책도 많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경마나 말 관련 학과들도 있지 않나요? 네, 많이 있고 많이 생기고도 그러니까 있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학과인가요? 마학과? 어떻게 되냐? 경마학과? 마필관리과, 기숙과, 마사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사과. 그다음에 재활승마, 장제사, 말조련사,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사실 그것들이 한국 마사고가 있는데 마사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경마축산고등학교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사고가 있고 경마축산고등학교가 있군요. 그러면 마사에서 하고 거기 졸업하면 경마장이나 아니면 마사에 취직하는지 알고 있고 다 기수가 되는지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특히 마을 관련 학과 이런 분들이 많이 졸업을 해서 경마장에 좀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게 지금 되고 있고요. 과연 그분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목장에 가가지고 승마장에 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있고요. 거기는 가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몽고에서라든가 아니면 중국 동포나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지. 목장이나 승마장에 가도. 진짜 누가 연약한데 승마장에서 조련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고용을 하겠습니까? 직접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사에서는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저는 사기극을 핀다고 하거든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지만 새마을운동이 결국은 농촌을 잘 살게 한 거 아니잖아요. 지분 개량이나고 변소 개량이나고 도로나 넓혔지. 지금 농촌을 현실을 보세요. 전부 다 다문화가죠. 농촌총각 장가도 못 가고. 전에 말산업 육성법도 마찬가지고 전에 과거에 전두환 정권 때도 농어민 후계자, 복합영동, 영농 후계자 만들었지만 지금 농촌 현실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똑같은 것이 IT 산업 해가지고 벤처 해가지고 많은 디지털에 같은 전자 학과 나와서도 그러듯이 지금 말 관련 학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같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즘 마사회 노동조합에서는 좀 도와주시나요? 아닙니다. 마사회 노동조합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그 이야기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우리 청취자들. 그러니까 마사회는 마사회뿐만 아니라 마사회 노조도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사회 노조가, 그렇죠. 마사회 노조가 쟤들 성명서까지 내고. 그러니까 우리 마필관리 노조는 상금노 한국노총인데 마사회 노조는 어디에? 같이 한국노총에 같이 공공연맹에 있었는데 공기업연맹에서 나가서 지금 같이 연대하고 같이 이 문제 특히 사감이라든가 용산 장애 문제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을 같이 연대같이 같이 싸워주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경마가 매출액이 떨어지고 지금 사감이라든가 많은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는
같이 죽자 이겁니다. 마사이가 우리를 개별 고용시키려고 하고 있고 같이 경쟁성 상금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관리사들 조교사 기수 관리사들이 희생하에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사이 관련해서는 어쨌든 마사이 자체가 논란이고 또 경마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도 그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다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말에 대한 애정과 또 어쨌든 경마 산업의 단점 외에 장점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기여도 하고 정말 목숨 걸고 일했는데 결국은 내팽개침을 당하는 토사구팽 당하는 자기들끼리 그냥 비용은 줄이고 책임은 안 지는 구조로 이렇게 가서 큰 고통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필 관리사 오늘 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저도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여쭤보기도 했는데 이 원장님 실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중간에 끊었다면 죄송하고요. 더 이야기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예 우리 저 댓글에 국민TV 경기 동남부 지역협의회도 이렇게 구성을 했다니 이것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TV 더욱 발전하고 을들 더욱 힘내고 정말 고통받는 을들과 민초들은 더 서로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장님, 위원장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다음 주에 뵙자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